오늘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텍스타일 디자인 프리랜서 실전 팁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살아가려면 처음부터 혼자 개인 브랜드를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판매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본 후 자신의 브랜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취업을 해서 경험한 후 자신의 브랜드를 하면 좋습니다. 주문 의뢰 작업과 개인 브랜드 작업을 병행해도 좋습니다. 혼자 하면 팔리는 디자인의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단 회사 대표, 브랜드 오너, 제품 기획이 필요한 사장님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미팅을 하며 수정과 결정을 해왔습니다. 작업 의뢰부터 피드백도 최종 결정까지 대부분 실결정권자 클라이언트와 바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만큼 빠르고 직설적이고 때로는 날카롭고 냉정한 판단이 오가는 순간도 많습니다. 프리랜서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살아온 시간 동안 주문 의뢰 작업을 하며 배운 것은 신뢰입니다. 디자인은 혼자 완성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신뢰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겪으며 알게 된 텍스타일 디자이너 프리랜서 실전 팁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는 예술가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간혹 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화가처럼 잘 그릴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텍스타일 디자이너는 화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품, 상품으로 팔릴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이 디자인 실제로 판매가 될까요? 였어요. 대표님들은 디자인의 미적 완성도보다 결과와 효율을 먼저 봅니다. 아무리 예쁜 패턴이라도 제품으로 나왔을 때 판매 가능성이 없다면 선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의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원단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지, 그리고 컨셉을 작성하길 요청합니다. 이미지로 원하는 스타일이나 느낌도 요청해요. 또한 주문 단계에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방향을 묻거나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의뢰를 주는 사람의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디자인은 결국 선택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텍스타일 디자인은 표현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가깝습니다.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 다시 의뢰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홈페이지 등 SNS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시대가 왔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인지 알리지 않는다면 의뢰는 오지 않아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작업을 기록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디자이너라면 먼저 블로그를 시작하길 권유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생각보다 장벽이 높고 검색이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패턴 디자인 작업 방식부터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책이나 유튜브로 독학해도 좋고, 텍스타일 디자인을 실제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의만 들으면 바로 디자인이 잘 나오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배운 내용을 나의 것으로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내 디자인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절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운 디자인을 주 1에서 2회 정도 주기적으로 포스팅을 하면 좋아요. 공부한 것을 정리할 겸 올려도 좋고, 블로그에 글을 적으면서 정리가 많이 됩니다. 글솜씨도 발전이 되어요. 디자인을 올리자마자 일이 들어올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기록하고 작업을 공유하며 소통하다 보면 점점 검색에 노출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클라이언트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소 3에서 6개월은 집중해서 몰입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하며 일하면 디자인은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 소통은 분명 장점도 있지만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결정이 빠르고 솔직합니다. 디자이너에게 명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컬러 도수를 줄여주세요. 디자인이 너무 복잡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대표님들의 오랜 안목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수정과 피드백이 오가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과거 좀 큰 브랜드랑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내 막내 디자이너를 통해 의뢰가 들어왔어요. 큰 업체라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수정 과정에서 의견이 계속 바뀌었어요. 막내 디자이너의 판단과 중간 담당자의 판단과 윗선의 결정이 엇갈리면서 수정이 반복이 되었고 결제까지도 3개월 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심지어 디자인 금액도 깎아달라고 했어요. 시간도 돈 둘 다 낭비했어요. 결과물도 내가 한 디자인 의도와 전혀 다르게 수정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 결과물이 나왔어요. 포트폴리오에 올리기가 거시기 했어요. 그 경험 이후로 나는 실결정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원단 회사나 개인 브랜드의 경우 결정과 결제가 비교적 많이 빠릅니다. 결제를 해야 원본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바로 당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깔끔한 결제. 네 번째, 디자인 수정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프리랜서 작업에서 수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통과되는 디자인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 쌓일수록 수정의 방향은 점점 줄어들고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 요청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맞추다 보면 디자이너로서의 기준이 흐려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정 요청을 받을 때 미리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수정은 해드리지만 수정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절제를 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한 후 한 번에 수정 요청을 합니다. 수정은 디자인을 부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텍스타일 디자인은 모니터 밖에서 결정됩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완벽해 보이던 디자인이 실제 원단에서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디자인을 출력해보고 실제 크기와 컬러, 리피트, 목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심지어 센티미터로 사이즈를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의 느낌도 중요합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원단이나 제품에 들어가는 디자인이기에 원단으로 보았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고 제품으로 나왔을 때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클라이언트와 직접 작업할수록 이론적인 디자인보다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됩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결국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여섯 번째,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는 나의 이력서입니다.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작품 모음집이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을 작업했는지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화려한 그래픽보다 실제 사용된 사례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는 실력 증명서이자 이력서입니다. 일곱 번째, 가치에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들은 일정과 비용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텍스타일 디자이너 프리랜서는 약속한 기한 안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더 욕심이 나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 더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결국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시간과 에너지는 곧 비용입니다. 필요하다면 협상을 하고 여기까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불필요한 작업은 줄고 핵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판단력이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쟁력입니다. 프리랜서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일은 신뢰가 쌓일수록 포트폴리오가 쌓일수록 단단해진다는 점입니다. 경험을 쌓은 후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게 된다면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퍼스널 브랜드와 주문 의뢰 작업은 정말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고민을 이해하고 현실을 함께 고려하며 만들어가는 결과물입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꿈을 꾸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